실습을 좀 해야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일찍 시작할게요. 자, 감정 코칭 실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는 장면을 한번 보죠.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어느 선생님이 얼마 전에 무단 결석한 민수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대화했을 때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보세요. 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왜 결석했니? 어떤 생각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은 거야? 선생님한테 말 좀 해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선생님이 널 혼내는 게 아니야. 널 도와주고 싶어서 이렇게 묻는 거야. 내 사정을 알아야 도울 수 있잖아. 어서 말해봐. 왜 결석했어? 그리고 듣자 하니 후배에게 몹쓸 짓을 했다던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선생님이 협박하고 강요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말하지 않으면 할 수 없지. 학생지도실로 가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들 지도할 때 이런 대화를 해요. 네. 그리고요. 아니에요. 이제 학생부실로 가자 보니까 이제 겁이 덜컥 났어요. 아니에요. 말할게요. 그래, 진짜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이게 검사가 죄인 취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학교가 싫었어요. 그래도 학교가 싫다고 무작정 안 나오면 나한테만 손해잖아. 그렇지?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는 결석하지 않을 거지? 그리고 후배들 괴롭히지 말고 선생님하고 약속할 수 있어? 그래, 그래야지. 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야지. 난 널 믿는다. 힘들 땐 선생님한테 와서 말해.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생들 지도하는 과정에서 흔히 쓰는 내용이에요. 이걸 분석해 보면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듯이 뭐냐면 대부분이 강요하고 협박하고 설득하는 식이에요. 그렇죠? 네. 왜 이런 방법이 효과가 없을까요? 왜 이런 방법이 효과가 없을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그래요.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 없다고 그래요. 그게 누구예요?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나 자신이라고 합니다. 나 자신 이외에 이 세상 사람 중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아이들을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데서 반항이 나오고 저항이 생기고 교육 역기능이 생기고 관계가 나빠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한마디가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관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다. 전 그 말에 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억지로 감정 코칭은 절대로 아이들을 억지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 스스로가 변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감정 코칭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네. 자, 지금 한번 그러면 실습을 한번 해보죠. 교장 선생님들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이제 교장실에서 나오니까 복도에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잡기 위하여 빠르게 달려가고 있어요. 뛰고 있어요. 많이 있잖아요, 현장에서. 어떻게 감정 코칭을 할까요? 야, 이놈아, 뛰지 마!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별 효과가 없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아이의 마음을 읽어줘야죠. 무척 바쁜가 보구나. 이게 아이의 감정을 읽어준 거예요. 그렇죠? 무척 바쁜가 보구나. 복도에서 그렇게 빨리 달리다가 친구들과 부딪혀 다칠까봐 걱정이 된다. 아까 방금 전에 어느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유인물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아이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이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이걸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거 다 아실 거예요, 많이. 제가 하나의 나름대로 공식을 만들어 놨어요. 아까 아이메시지는
선생님이 불편할 때 쓰는 거예요. 아까 지금 복도에서 아이가 막 뛰어오니까 아이가 불편해요? 교장선생님이 불편해요? 교장선생님이 불편하지요. 그때는 아이메시지를 끈다는 거예요. 아이메시지를. 그럼 아이메시지는 어떤 걸 말하냐? 이렇게 하면 돼요. 쉽게 제가 공식을 만들었어요. 나는, 이게 주어예요. 꼭 나는으로 시작하면 돼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한 행동을 표현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행동 때문에 나타난 나의 감정을 표현해 주면 돼요. 이게 아이메시지예요. 야, 뛰지 마! 이것은 유메시지, 주어가 유잖아요. 근데 꼭 아이메시지는 주어가 나예요. 아이의 행동을 표현하고 이 행동 때문에 나타난 나의 감정을 표현하면 돼요. 아이 또 찢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더 나오니까. 그러면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학교에서 말이죠. 아이들이 헬멧도 쓰지 않고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있어요. 교장선생님들 많이, 저도 이런 경험이 많이 있었는데, 누가 불편해요? 교장선생님이 불편하죠? 왜요? 사고 날까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메시지 써야 해요. 그럴 때는 주어를 봐요. 주어를 나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아이의 행동을 표현하면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너희들이 헬멧도 쓰지 않고 장난치면서 롤러스케이트 타니까, 그렇죠. 넘어지면 머리가 다칠까봐 걱정이 된다. 이게 아이메시지. 전혀 부담이 없지, 저항이 없지요. 그렇죠? 저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이메시지. 아이메시지는 내가 불편할 때 쓰고, 아이가 불편할 때는 미러링이나 공감을 해주고, 그러면 돼요. 그게 하나의 원칙으로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제가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이의 행동을 여기에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 평가하지 말아야 해요. 사진기로 이렇게 딱 찍는 식으로 표현해 줘야 해요. 구체적으로 그 상황만.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거입니다. 봐요. 아이가 지각을 했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 야, 너는 왜 이렇게 맨날 결석을 하냐? 이건 평가예요. 평가. 그러면 관찰은 뭐냐면은, 야, 너 이번 주에 5일 중에 3일을 결석을 했어. 이것은 관찰이에요. 객관적인 사실만 그대로 쫙 찍어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관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의 행동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아이들이 저항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너 왜 맨날 나쁜 짓만 해? 그것보다도 너 왜 오늘 상황 나쁜 짓을 설명해 얘기를 해주는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관찰을 표현해 주면 아이들이 저항이 없어요. 평가를 하면 아이들이 저항이 생깁니다. 이것만 좀 하나씩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한 아이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종종 지각하는 경우. 누가 불편해요? 선생님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메시지를 써야죠. 그렇죠. 어떻게 쓰냐 이렇게 하면 나는.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 아이 행동 그대로 표현해주면 내가 연락도 없이 이번 주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거 단계 맨날 지각한다 그런 말 않고 3번을 지각해서 3번을 지각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 관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학습 분위기가 깨질까 봐 걱정이 된다. 그냥 걱정이 된다 해도 돼요. 이게 아이메시지. 아까 제가 표현을 했고요. 이제 어떤 교장 선생님이 이게 이해가 되시죠? 예, 이렇게 표현하면 아이들이 저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상황입니다. 교장 선생님들 이 두 선생님 중에 어떤 선생님이 더 공감을 잘할까요? A 교사하고 B 교사하고. 네. A 교사예요, B 교사예요? B 교사입니다. A 교사는 뭐냐면 자기가 답을 만들어줬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감정 코칭에서는 답은 누구한테 나와야 해요? 아이의 입에서 나와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문대 가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것은 감정 코칭이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을 선생님이 해준 거다 그 말이죠. 아이가 해야 하는데. 자, 지금은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1시간을 실습을 선생님들 그 유인물에 저 앞에 보면 저 빈칸 된 게 있잖아요. 그걸 한번 써보고 그리고 같이 하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딱 30분 남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또 부담을 드릴까 봐 제가 드리면 같이 진행하면서 설명을 할게요. 예, 한번 보세요.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상황이 이래요. 수업 시간에 영길이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 그 자리에서 감정 코칭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아까 감정 코칭은 단둘이 있을 때만 해야 한다고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데려다 놓고 상담실이나 교무실에서 상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순간에는 바로 아이메시지만 써주면 돼요. 야, 네가 내 시간에 계속 잠을 자고 있으니까 내가 힘이 안 난다. 그렇게 표현해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 가지 표현해줘. 상황 설명해주고 표현해줘. 감정 설명했잖아요. 그게 아이메시지잖아요. 그러면 조금 교장실에 교무실에 와가지고 아이하고 지금 감정 코칭을 하는 장면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말이죠. 누가 불편해요? 예? 잠자느라가 불편해요? 선생님이 불편해요? 선생님이 불편하죠. 선생님이 불편하니까 무엇을 해야겠어요? 그렇죠. 처음 스타트를 아이메시지를 해요. 아이메시지. 봐. 영길이 너 수업 시간에 잠만 자니 선생님이 의욕이 떨어지는구나. 그게 아이메시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젯밤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나 보구나. 그게 공감이에요. 아이의 마음을 읽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선생님한테 얘기해 줄 수 있니? 여기에서 왜 잠자니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왜라는 말은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무슨 일로 그랬어? 무엇 때문에 그랬어? 어째서 그랬어?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 아니면은 공격을 하는 걸로 받아들여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상황을,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유를 캐기 위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하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왜? 감정 코칭을 하려면 그 상황을 알아야 감정 코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친구랑 컴퓨터 게임을 밤늦게까지 하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공감을 하면 합니다. 공감을. 맞습니다. 공감이 이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대화장에서 쿠션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강한 공감을 나타냅니다. 제가 이걸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볼까요? 이 패턴 하나 꼭 기억하세요. 이건 일상 대화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대화 방법입니다. 아, 그렇구나. 누가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그렇게 못해요. 그러고 무엇을 하냐면 앞에서 말한 그대로 말을 해줘요. 봐요. 아내가 뭔 말을 하면은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랬단 말이지? 똑같이 아내가 한 말을 그대로 해줘요. 가지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때 미안하다고 하고, 자기가 좀 의견이 안 맞으면 아이메시지를 쓰면 돼요. 그리고 잘했으면 칭찬해주고. 그러면은 대화에서 저항이 안 생겨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구나. 어쩌단 말이지? 그게 미러링은 뭐냐면 이거예요. 봐요. 내가 거울이 되어가지고 아이가 말한 것을 그대로 나한테 비춰가지고 아이한테 되돌려주는 거예요. 아이가 말한 것을 내가 거울이 돼가지고 다시 비춰준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미러링이에요. 아이가 말한 것을 그대로 말해주면 된다니까요. 그것이 공감 효과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거 여기서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 그렇구나. 다음에는 꼭 미러링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 미러링은 앞에서 한 말 그대로 해주면 돼요. 봐요. 여기 한번 보세요. 봐요. 아, 그렇구나. 여기 봐요. 어젯밤 친구랑 컴퓨터 게임 하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구나. 이 영길이가 말한 것을 그대로 말해줬잖아요. 거울로 비춰줬잖아요. 그게 미러링이에요. 이것이 공감 효과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니?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봐요. 가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뭘 해줘야 할까요?
예? 예? 미러링을 또 해주는 거예요. 봐요. 아, 그렇구나. 친구나 밤늦게까지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 미러링 공감을 해주면 해줄수록 어떻게 하냐. 봐, 이것이 기본 원리가 이거예요. 봐요. 기본 원리를 알아야 한다니까. 어떤 거냐면 공감을 해주면 해줄수록, 미러링을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감정 홍수 상태에서 차츰차츰 아이가 빠져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분이 어땠어? 그때 그럴 때 기분이 어땠어? 이것이 참 중요해요. 기분이 어땠어? 이렇게 하면은 자기 기분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기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기 기분을 이해하는 얘기하는 자체가 카타르시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 감정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올라가지고 막 호흡 확 지르면 어떻게 되냐면 시원하죠? 그게 뭐냐면 프로이드는 이런 말을 해요. 프로이드 심리학 가설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 약간 빙산해로 입한다면은 의식의 세계가 하나라고 했죠. 무의식의 세계는 그 사이가 문지기가 있어요. 문지기가. 가지고 우리가 막 평상시에 나쁜 얘기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이걸 하나 가져왔었는데, 그림을 하나 가져왔었는데, 나쁜 말을 하면은 그 무의식 세계로 계속 이것이 들어가요. 가지고 이 무의식 세계가 나쁜 것이 막 이렇게 꽉 차이면 터져버려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정신병이에요. 정신질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프로이드 심리학에 보면은 자유현상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환자를 여기다 눕놓고 계속 대화를 나눠요. 가지고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문지기가 지고 있는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것을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럼 풍선 이런 상태에서 차츰 이렇게 줄어들으니까 치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자체가 카타르시적인 효과가 있다니까 무의식 세계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감정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 효과가 있고 또 한 가지 이것이 이거예요. 다음에 공감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너 지금 기분이 어때?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쁜 거구나. 그게 미러링이고, 그 아니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기분이 나쁜가 보구나. 그 자체가 참 공감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많이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자꾸 말이 빨라지네. 말이 빨라지면 제가 좀 더듬거든요. 많이 피곤하네요. 그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잠을 못 자서 피곤하겠지. 그렇잖아요. 이게 왜 이 공감 효과가 왜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너 기분이 어때? 그 말 때문에 이 공감의 기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기분이 어떠니?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 지금도 잠을 못 자고 피곤하고 잠자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렇구나. 똑같이, 그렇구나가 뒤에가 뭐가 나와야겠어요? 미러링이 나와야겠죠. 앞에 산 아이가 한 말 그대로 해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선생님도 전날 무슨 일이 있어서 잠을 못 잤거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나도 그랬어. 나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서 선생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나도 그랬어 그 말이거든요. 이 나도 그랬어를 해주면은 아이가 어떤 느낌을 받냐면 내 현재의 감정이 아이의 입장에서 선생님을 봤을 때는 선생님은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나도 그랬어 하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 감정이 너무나도 정상적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공감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만약에 나도 그런 적이 없었다면 그냥 만들어서라도 해줘야 해요. 꼭 이걸 해줘야 해요. 나도 그랬어. 그럼 아이가 안정감을 가져요. 그러면서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말 때문에 이 다음에 스스로가 답을 아이가 찾아나가요. 나도 그랬다는 말. 선생님도 그랬어요? 나도 그랬어. 그럼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 나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럼 나도 한번 이렇게 해봐야겠네요. 그렇게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아나가도록 유도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꼭 나도 그랬어. 그 말 하세요? 이 여기가 바로 그 말입니다. 예. 이게 이게 세 가지 효과가 있어요. 공감 효과도 있고, 안도감도 주고,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잖아, 벌써요. 나도 그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런 적이 있었지. 여러 번 있었지. 나도 여러 번 있으니까. 아까 똑같이 나도 그랬다는 말을 여러 번 했던. 그러니까, 그랬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피곤을 푸셨어요?
그때 선생님은 나는 이렇게 풀었어. 그래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선생님도 쉬는 시간에 쪽잠을 자곤 했지.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이끌어도록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러셨군요. 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요. 영기라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잠을 자지 않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선생님 왜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 개 써놨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선생님 입장에서는 봐요. 아이가 감정 홍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어떻게 돼요? 차츰차츰 빠져나왔잖아요. 빠져나왔으니까 이때는 어느 정도 이성적인 접근을 해도 어떻다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걸 캐치를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이놈이 지금 어느 정도 감정 상태에 빠져나왔구나. 이때쯤 되면은 이성적인 접근을 해도 괜찮겠구나 했을 때 이성적인 접근을 들어가는 거예요. 피가 여기에 파충류에서 전두엽으로 많이 들어갔구나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생님이 봐요. 스스로 봐요. 자지 않고 수업에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건 이성적 접근이잖아요. 이성적 접근을 한 이유가 그거다니까. 이게 기본 원리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영길이가 되도록 게임을 밤늦게까지 하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도록 노력해야겠어요. 스스로 답을 왜 찾아나갔을 거예요? 앞에서 선생님이 충분히 공감을 해줬고, 그리고 영길이 입장에서는 피가 전두엽주로 많이 쏠렸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성적인 접근을 해가지고 답을 찾아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어. 너도 그래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너도 그래라면 명령어잖아요. 네? 아까 했지만 명령은 절대 안 쓴다고 했잖아요.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아내잖아요. 자, 그러니까요. 게임을 밤늦게까지 안 하고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도록 노력했다는 말이지, 앞에서 한 말 그대로 해줬습니다. 미르리. 그래, 영기라. 여기 말이 봐요.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텐데 쉽게 그렇게 될지 걱정이 된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영길이가 답을 찾아낸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도록 실천할수록 유도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5단계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문제 해결 검토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영길이가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볼게요. 스스로 답을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그래, 노력했다 보니까 지금 노력했단 말이지 지금 기분이 어때? 다시 한번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괜찮아요. 이 말이 긍정적인 답이 나왔기 때문에 감정 코칭이 제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부정적인 답이 나왔다면 다시 3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부정적인 답이 나왔다는 것은 두 가지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앞에서 충분히 공감을 해주지 않았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진정성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느 것이 더 많냐면 이것이 더 많습니다. 진정성이 빠져가지고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진정성을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했는가 안 됐는가는 학생이 평가하지 선생님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가 본능적으로 알게끔 돼 있어요. 이것이 감정 코칭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선생님들한테 핵심 이거예요. 봐요. 이 대화에서 보면 지시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명령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강요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협박하는 말 없습니다. 그냥 아이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이해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나의 존재감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아이의 자존감이 올라가요. 이런 자존감이 올라가니까 학교 폭력이 가담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이들을 강요하고 명령하고 야단치고 혼내고 하니까 결국 그런 아이들은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고, 자존감이 무너지니까 다른 아이의 존재도 무시해 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학교 폭력이 싹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대하면은 학교 폭력이 예방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학교 폭력의 근원이 되는 것이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자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은 아이들과 일단 관계가 좋아집니다. 관계가 좋아져야 지도 효과가 나타나요. 아까 토드 슈테커가 이런 말 했잖아요. 네? 마음을 얻어라. 그리고 가르치라. 그 말이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감정 코칭 실습 2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실은 제가 이건 선생님들 그 빈칸에 한번 채워보라고 혹은 다 한 다음에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금 이제 15분이 안 남았네요. 근데 5분 정도 일찍 끝나두려고 했는데 15분이 안 남았네요. 그래서 제가 갈 때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들이 특히 여기 계시는 여교장 선생님들은 더 잘 만들 거예요. 갈 때 그 김진우 선생님한테 완성본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 더 좋은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황이 이래요. 봐요. 한 학생이 종종 지각을 하여 교실의 학습 분위기를 망가뜨려 담임 선생님 마음을 상하게 하곤 했다. 그날따라 또 아침 조회 시간이 끝날 무렵에 등교하여 선생님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창수를 교무실로 불러 얘기를 나눈다. 자, 누가 불편해요? 누가 불편해요? 선생님이 불편해요? 창수가 불편해요? 네? 네. 여기에서 지금 선생님이 불편하잖아요. 창수가 지각했으니까. 자, 그때 뭐부터 시작해야겠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아이메시지부터 써야죠. 내가 지난주 3일이나 지각을 하여 이게 어떻게 보면 관찰을 표시해 잘했죠? 그렇죠? 속상하구나. 이게 아이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창수가 계속 지각하니까 선생님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일단 아이메시지로 쓰고 시작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학습 분위기를 깰까 봐 걱정이 된다. 창수야, 내가 종종 지각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니? 나에게 얘기 좀 해줄 수 있겠어? 여기서 참 잘한 것이 바로 뭐예요? 왜라는 말을 쓰지 않은 거. 여기 써놨잖아요. 왜란 말을 쓰지 않은 거. 그렇죠? 왜 지각했어? 이 말은 안 된다.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나에게 얘기 좀 해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종종 늦잠을 자곤 해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냥 뭘 해줘야겠어요, 선생님이? 그렇죠. 미러링을 해줘야겠죠, 당연히. 미러링을 해주겠죠.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미러링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창수가 한 말 그대로 해줬습니다. 그렇죠? 창수야, 그렇게 늦잠을 자고 나면 기분이 어떠지? 감정 표현을 도와주는, 아까 똑같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이제 교장 선생님이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야 하냐면은 머릿속에 자기 나름대로 감정 패턴이 만들어져야 해요. 머릿속에, 이럴 때 이렇게 하구나 하는 감정 패턴이 만들어져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 지금 기분이 어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카타르시스 효과도 있고 공감 기도 만들어주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문제 해결도 이끌어주는 그런 것까지도 이어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이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자기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무엇을 해야겠어요? 네, 미러링을 해줘야겠죠. 그렇구나. 늦잠을 자고 나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단 말이지? 미러링을 해줬습니다. 네. 아이들이 만약에 길게 얘기할 때는 그걸 다 얘기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때는 간단히 요약해가지고 미리 미러링을 해줘도 돼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예. 자. 네. 나도 가끔 공일에는 여기에서 중요하지. 이 나도라는 말이 참 중요하라고 참. 그렇죠? 그렇죠? 나도 가끔 공휴일에는 늦잠을 자곤 했는데 여기까지는 미력입니다. 그때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더구나. 공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일요일에도 늦잠을 자지 않으려고 알람을 설치해 놓고 자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봐요. 나도 알람을 설치해 놓고 자지.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너도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너도 그렇게 해라고 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명령어가 되잖아요. 명령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시어 명령어는 빠져야 하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 그게 너도 한번 해봐라.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수가 그러세요. 선생님도 종종
늦잠을 자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안도감을 벌써 가진 거예요, 아이가. 안도감을 가졌다는 건 그만큼 감정 홍수 상태에서 차츰차츰 어떻다는 거예요? 빠져나왔다고, 빠져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선생님도 종종 늦잠을 자지. 미러링을 해줬습니다. 창수야, 너도 늦잠을 자지 않고 일찍 일어나 지각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지금 이 선생님이 어떤 판단을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공감을 해주니까 아이가 감정 홍수 상태에 빠져났다고 판단하니까 이성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참 중요해요. 네. 저도 사실은 알람을 설정해 놓고 자곤 해요. 그런데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꺼버리고 다시 자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선생님이 뭐라고 해야겠어요? 미러링을 해줘야겠죠. 그렇지. 공감을 해줘야지. 그렇구나. 똑같이 말을 한 거예요. 그렇구나. 창수도 일찍 일어나고 싶었지만 알람을 설정해 놓고 자는구나. 그런데 일어나지 못하고 알람을 꺼버리고 다시 잔단 말이지. 여기까지가 미러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참 잘한 것이고, 나도 종종 그랬어. 예, 나도 그랬어. 이 말이 참 중요해. 이 말이 힘이 엄청나게 큽니다. 아이한테는. 그래서 알람 시계를 나는 침대에서 멀리 놓고 자거든. 그래서 알람 시계를 끄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너도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 말은 안 되지만 지금 그렇게 하도록 어떻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유도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수가 뭐라면 그런 방법이 있군요. 저도 내일부터는 알람 시계를 침대에서 멀리 놓고 자야겠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요. 왜 답을 찾아냈을까요? 아이가 감정 홍수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쉽게 얘기하면 전두엽에 피가 이제 다시 올라가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아낸 것이죠. 그렇죠? 네. 기본 원리만 파악을 하면 됩니다. 창수야, 그렇게 하기가 무척 힘들 텐데 이게 실천할 수 있는가 사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죠? 실천을 하도록 한번 더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랬습니다. 창수야, 아침 일찍 일어나려면 너 의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할 수 있겠니? 그렇게 했어요. 다시 한번 또 검토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노력해 보겠어요. 스스로가 답을 찾아냈어요. 그래, 한번 노력해 보렴. 이젠 기분이 좀 어때?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여기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으니까 앞에서 감정 코칭이 제대로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앞에서 3단계로 넘어갔다거나 해야 해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앞에서 공감이 충분히 안 됐다거나 진정성이 빠졌다거나 그런 경우는 효과가 안 나타나 버려요. 제가 사실은 여기에 6개를 갖다 놨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지금 5분 남았는데 아까 담당자가 5분 정도 일찍 끝내주려고 했는데 그러고 말이죠. 이걸 제가 항상 이 말만 말씀드릴게요. 저도 잘 안 돼요. 가지고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한 박자 늦게 시작하려고 노력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면은 이거 돼요. 뇌과학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습관들이려면 21일 정도만 열심히 노력하면 습관이 든다고. 21일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네. 이거 시간이 없으니 그냥 가야겠어요. 저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이고. 아이고. 이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감정 코칭에 대해 이런 경험을 하신 분하고 하지 않은 분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좀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분은 아이들을 지도할 때 고민을 하면서 지도를 해요. 그런데 이걸 전혀 모르는 분들은 내가 지도하는 것이 이것이 잘못됐는가 잘 됐는가를 몰라요. 쉽게 말하면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정만으로 안 된다.
방향성이 맞아야 한다고 저는 항상 그걸 강조해요. 방향성이 틀렸을 경우에는 결국 아이들은 말이죠. 아이들을 큰 상처를 남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도중에 고치려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선생님들이 이해가 되시고 이걸 한번 경험을 해본 분들은 그래도 아이들을 지도할 때 조금 그 생각하면서 지도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러고 말이죠. 결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아이들 감정을 존중해주는 지속적인 말을 하면은 아이들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존감 회복이 됩니다. 다른 사람, 그러면 다 자연히 다른 사람의 존재 가치도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요. 그러면 폭력의 씨앗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것이 바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학교 생활이 즐겁게 됨으로써 그야말로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나요? 없으시면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